강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 종교와 교정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선으로 운행되던 중앙선 원주 제천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완공돼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KTX 열차까지 도입돼 서울 원주 40분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제2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운항 장려금과 기관 투자 유치 등으로 자금난 극복도 기대됩니다. 새해를 맞아 강원도와 시군의 주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지난달부터 20일째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기독교 선교시설과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강원도에서도 나와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 오후 3시 기준 강원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364명. 지난달 17일부터 20일째 도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보이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새해 들어 현재까지 교회 관련 확진자만 36명이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이 확진자들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기독교 선교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인터콥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주 열방센터를 지난해 11월 28일 세인교회 신도가 다녀왔고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에는 세인교회가 인터콥 선교단체의 장소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최초 전파자를 밝히기 위해 질병관리청 전문 역학조사관 2명을 파견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마찬가지로 교회 관련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던 평창에서는 접촉자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주민 2명이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월에서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감된 재소자 중 1명이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재소자 200여 명에 대해서는 6일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5일 하루 춘천과 강릉, 속초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내 연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행의 추세를 명확히 꺾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파괴력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해를 압도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입니다. 17일까지 연장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가족과 지인 등 사적인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는 모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단선으로 운행되던 중앙선 원주 제천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완공돼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선 개편에다가 KTX 열차까지 도입돼 서울에서 최소 50분 정도면 원주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여주와 원주를 잇는 수도권 복선 전철 건설도 확정돼 원주 수도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5일 오전 11시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한 KTX 열차가 1시간도 안 돼 원주역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날 원주 제천 간 복선철도가 정식 개통하면서 서울에서 원주까지 열차 운행 소요 시간이 50분대로 줄었습니다. 과거 도심을 통과하던 노선이 외곽으로 짧게 지나 거리가 줄었고 최고 시속 260km의 KTX 운행으로 기존보다 20분가량 빨라진 겁니다. 서울까지도 이제 40분대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편리하고 또 안전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경강선에 이어 중앙선 KTX 개통으로 원주는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가 됐습니다.
원주에서 대천까지의 소요 시간은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고 안동까지는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내년 말 중앙선과 동해선 구간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면 원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연결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원주에서 청량리까지 50분 정도, 원주에서 제천까지는 18분 정도 거리가 소요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KTX EMU 이음 열차가 투입돼서 열차 시간도 더 많아졌고, 여주 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도 최근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 판교에서 여주까지 운행되는 수도권 전철을 원주까지 연장하면 서울 남부권과 50분대로 연결하는 수도권 시대를 열게 됩니다. 판교랑 40분에 연결되면 그런 판교의 벤처 원주의 의료 데이터가 만나게 되면 강력한 도시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수서 광주와 또 연결되면 강남과 우리 강원도, 특히 원주가 연결되면 원주 훨씬 더 큰 도시가 된다. 이달은 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수도권 전철까지 연결 예정인 원주시.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 등 수도권 시대를 맞는 원주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11일부터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 취약계층은 현금으로, 일반 가구는 강릉페이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강릉시청 홈페이지나 강릉페이 앱,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을 만나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해로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오셨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코로나가 조기에 극복되기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1월 20일 대한민국에 처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1년 내내 정부 당국자나 의료인 모든 분야에서 행정이 참 코로나19 극복하고 방역하는 데 온 행정력과 노력들이 집중된 한 해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도 의회에서도 참 우리 도민들과 많은 스킨십을 못하고 대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것은 연말에 국회에서 우리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나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법 개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법 개정과 후속 조치로 저희가 준비를 올해 착실히 준비해서 보다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실시한 지가 한 30년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그동안 어떤 그 법 개정이 부분 개정은 있었습니다만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지방의회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일부 해소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후속 조치로는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든가 또 정책 보좌관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그거를 잘 다지는 해로 올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긴 터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뭐 한 7분 능선은 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희미한 터널에 출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 여러분께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부 당국의 방역 조치에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내년
올해 예산이 한 7조 정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코로나 극복하는데 경기 회복하는데 그 예산이 잘 쓰이도록 집중되도록 저희가 챙겨서 올해는 코로나19도 종식시키고 그동안 나름대로 자영업자라든가 소외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집중 투입돼서 경기도 회복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공항을 모기지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던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는데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제2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운양 장려금과 기관 투자 유치 등으로 자금난 극복도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지난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주요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심각한 자금난에 매각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매각설을 일축하고 2021년은 보다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으로 재도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금난 극복을 위해 대주주와 기관 투자자를 통해 2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강원도와 주주들로부터 110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추가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조만간 강원도에 60억 원에 달하는 운행 장려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난이 해소되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합니다. 중장거리 투입에 가능한 중형기 2대를 도입하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노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구 노력을 진행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백신이 나온 만큼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날개를 활짝 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도 플라이강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격적인 경영 계획을 조언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제한됐던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의 수익이 대부분 보면 여객 운송, 화물 운송 그런 운송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노선에 대한 중복성 그리고 노선이 만약에 미래 수익 창출 가능성을 봤을 때 겹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유인이 될 수 있겠죠.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경영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관광 경기까지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방학을 위해 생활꾸러미를 제작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용 등으로 제작된 생활꾸러미는 학교 폭력 예방, 금연교육, 학생 비만 예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가정 내에서 재미있게 보고 따라하며 운동을 할 수 있는 뮤직 집콕 댄스를 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용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와 아동학대 예방 등 위기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원주 제천 복선전철 개통으로 무실동 새 원주 역사가 운영됨에 따라 이 일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확대됩니다. 원주시는 무실동으로 이전한 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장양리 차고지를 기점으로 하는 30번과 34-1번, 90번 노선이 새 원주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설동을 기점으로 원주역을 경유해 시내권을 순환하는 18번, 19번 노선을 7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원주역은 관설동에서 간현을 경유하는 52번, 57번 버스가 지나게 되며 원주시는 향후 이용 수요에 맞춰 증차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평창 장학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민간 기탁금이 1990년 창립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장학회 민간 기탁 장학금은 3억 2천만 원으로 2019년보다 90% 넘게 증가했습니다. 평창군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등의 참여가 늘면서 현재까지 누적 기탁금이 77억 원이라고 밝히고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기금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